그렇게 해가지고 김건희 씨가 나오려고 하나? 저희가 ARS는 15,000명 한 주에 15K. 15K 좀 K를 써야지 너무 숫자가 길어가지고 뒤에 그 다음에 전화 면접은 주중 3K 주말 1K 해가지고 4K 총 예. 3K는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했고요. 네네. 자, LS 15K 이거 하다 보니까 돈 많이 들어가지고 네. 이미 대선 시즌에 들어갔다고 생각하고 시작했거든요. 아직도 선거가 안 나가지고 답답할 노릇입니다. 야, 예. 그리고 저희가 대선이 진짜 시작되면은 총알이 모자랄 것 같아가지고 다음 주 쉽니다. 아 이번 주 쉽니다 참. 네. 이번 주 쉽니다. 자 대선 일정 보고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자, 네, 먼저 정당 지지도 먼저 물어봤죠. 15K 15,000명 한 겁니다. 네. 민주당이 51.4, 국민의힘 37.6 이렇게 나왔는데 한 주 전에 비해서 더 벌어졌어요. 네, 민주당은 더 오르고 국민의힘은 더 하락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NBS, 갤럽, 저희조사 다 확인된 바인데 네. 전체적으로 민주당이 더 올라가고 국민의힘이 떨어졌어요. 윤석열 석방 이후 네. 보수가 결집할 것 같은데 음. 정반대 현상 진보가 결집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헌재 판결이 너무 지연되니까 그리고 이제 뭐 기각 각하 가능성까지 얘기 나오니까 다 끝난 거 아니었어? 그러면 다시 결집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역결집, 재결집. 계획대로 안 되는 거예요. 네. 윤석열 이 탈출 계획, 탈옥 계획 만들었을 때는 이제 탈옥해가지고 이제 막 지지율 끌어올려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네. 계획대로 안 돼. 계획들은 다 있는데 계획대로 안 돼. 집회도 지금 탄핵 찬성 집회가 불이 올랐죠. 더 그러니까요. 많이 모이고 있습니다. 원래 세상에 다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고 계획대로 다 안 돼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만나기도 했고 또 그 보수 논객이라고 할 수 있는 3대 이제 뭐 대기자라고도 할 수 있고요. 조갑재, 정규재 그리고 거기에서 김진 논설위원까지 네. 윤석열 대통령 탄핵. 희한해. 김진 논설위원이 탄핵 8대0 주장하고 네. 윤석열 반드시 탄핵된다고 하는 거 내가 27년 만에 내가 처음 의견 통일을 받네. 대부분 그런 의견입니다. 김진 논설위원이 네. 야 27년 만에 처음 봤다 의견 통일은. 나. 만약에 탄핵이 기각되면 항쟁이 일어날 거다. 그러니까 그래서 하야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규재, 조갑재 이런 분들 보수 농객으로 아주 오래된 분들이거든요, 진짜. 이분들이 이제 미치는 영향력은 뭐 적지 않습니다. 그동안에 글도 많이 썼지만 유튜브를 또 다들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의제 설정 효과에 이어서 이런 부분은 여론사 현상에서 나타난 밴드웨건 효과처럼 중도층까지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발언들이었기 때문에 항상 유시민 반대쪽에 앉아가지고 유시민 작가를 네. 그렇게 괴롭힌 김진 논설위원이 8대0을 그렇게 강하게 주장할 줄이야. 네. 처음에는 페이크 뉴스나 가짜 뉴스로 나도. 알고 계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점점 더 벌어지고 있어요. 네. 생각보다 더 벌어지고 있다. 페이퍼 위에 기획을 하면 네. 아 윤석열 나오면 더 올라가고 이제 역전돼 이제 아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심리를 읽지 못하고 이렇게 정치공학적 해석을 하니까 그런 착각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현재 지지하는 후보를 계속 지지하겠습니까? 지지 강도를 보시면 민주당은 81.3, 국민의힘 69.1. 전반적으로 민주당의 결집도가 훨씬 높습니다. 민주당 지지층 81.4가 계속 지지하겠다. 국민의힘 지지층 69.1%만이 계속 지지하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투표하겠다는 의지도 민주당 쪽이 훨씬 강하고요. 그렇습니다. 계속 지지의 의지도 민주당 쪽이 훨씬 강하고. 물론 이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최종 후보가 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충성도가 반영된 거고요. 국민의힘 지지층 같은 경우는 대선 경쟁 후보들이 지금 여러 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약간 영향이 미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뭐 보수 성향이 진보 성향보다도 훨씬 한 10% 포인트 가량 계속 지지 여부가 낮고요. 지역별로도 대구 경북이 다 타 지역에 비해서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 자 여기다가 아예 차기 대선 당선 가능성이 높은 쪽은 어느 쪽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차이가 더 벌어지죠. 그러니까 누구를 지지하십니까는 53대 36. 이게 세 가지를 나눠 놓고 보시면 돼요. 예. 민주당과 국민의힘 51대 37. 첫 번째 정당 지지율 보여주시고 네, 이게 정당 지지율이죠. 정당 지지율인데 그다음 그 차기 대선에서 어느 당 후보를 지지하시겠습니까? 보시면 그게 좀 더 벌어지죠. 벌어지죠. 그리고 지지 후보와 상관없이 당선 가능성을 물어보면 좀 더 벌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건 뭐 대세 인식에 대해서 그렇죠. 이재명 대표에 대한 15,000명 조사했더니 이렇게 나온다. 그렇습니다. 15,000명 정도 조사하면은 보수 과표집도 완전히는 아니지만 약간은 해소돼요. 최근에 보수 과표집 경향이 굉장히 높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조사에서도 보수가 더 적극 많이- 응답을 했습니다만 예.
과거에 비해서 그래도 진보와 보수의 반영 비중이 좀 격차가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예. 이 조사도 보수 표집이 더 많이 됐어요. 당선 가능성 같은 경우는 사실 지지 후보하고 연동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 여당 후보들이 당선 가능성이 좀 높을 때도 많은데 그렇죠. 지금 워낙 탄핵 국면이기 때문에 오히려 민주당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고 이게 서로 상호작용을 합니다. 당선 가능성이 높으면 또 지지도도 높아지고 서로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금은 어떤 조사기관이 조사를 해도 이런 결과가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5,000명 한 겁니다. 이거 15,000명. 15K. 15K. 네. 이런 조사 평상시에 딴 데서 절대 못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리얼미터가 2.5K로 가장 높았는데 15K 15,000명. 비싼 게 정하다. 딴 거 보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ARS인데 전화 면접이라고 크게 다르게 나왔냐? 저희가 주말에도 한번 전화 면접을 따로 한번 돌리거든요. 1,000명. 이거는 특징적인 게 있어요. 네. 정당 지지율이 47.8대 31.6으로 네. 민주당이 높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건 전화 면접이에요. 예, 특이한 건 뭐였냐면 서울 지역을 한번 좀 보시면 네. 서울에서는 55%가 민주당을 지지했는데 오세훈 효과라고 봅니다. 이거는. 오세훈 효과가 왜냐면 ARS에서는 다 시기적으로 다 반영이 안 됐는데 네. 오세훈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 관련된 논란도 있었고요. 명태균 관련된 뭐 서울의 민주당 수사, 지지율이 확 높아졌네. 네, 수사 논란. 요거는 주말도 주말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예. 주말 1,000명 전화 면접을 한 거예요. 추세적으로는 거의 비슷합니다. 추세적으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벌어지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주중에도 확인됐고 주말에도 확인됐고 정권 교체가 67, 정권 연장 31. 격차가 더 벌어졌고 예, 더 벌어졌고요. 마흔형 임명권. 만역 법제화. 즉시 임명해야 된다. 잘 모름이 한 10% 가까이 돼요. 네. 이 내란 관련 설문은 잘 모름이 잘 없는데 이 헌재 판결 위원이라고 냈는데도 불구하고 마흔형이 왜 꼭 필요하지? 잘 모르는 네. 분들이 많아요. 네. 여전히 그러다 보니까 58. 그리고 이번 그 여론조사의 가장 앞권은 저는 이 문항이라고 보는데요.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 시점을 어떻게 결정해야 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문항이었습니다. 그렇죠. 빨리 선고해야 한다는 게 77.6, 늦어져도 상관없다는 게 20.9로 나왔는데 보수층에서도 빨리 선고해야 한다는 의견이 55.7로 더 높게 나왔습니다. 힘들거든요. 네. 대구 경북도 60%가 나왔어요 거의.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진보 보수 가릴 것 없이 빨리 한다. 현재 그 탄핵 심판 선고가 이거를 이제 헌법재판관들이 좀 세게 들어야죠. 그리고 윤석열 탄핵 다시 한번 물어봤는데 66대 31입니다. 예, 더 벌어졌어요.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윤석열 탄핵 인용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높아지고 예, 또 있어요.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시 올라가고. 높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윤석열 계엄 다시 할 것 같으냐? 63.5% 다시 할 것 같다. 요게 대선과 관련된 여론 지형이 딱 요 지형이에요. 재선포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런 분들이 우려하고 있는 거죠. 예, 많은 분들이. 60대 30, 예. 65대 35 그 사이에 다 있다고 그랬는데 요 지형 안에 다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 비상계엄 재선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 그분들은 2차 계엄 가능성 관련된 그리고 실제 1차 계엄 때 2차 계엄 가능성을 염두한 발언을 한 것으로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략 30% 초반은 계속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게 마흔혁 재판관 임명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도 아까 32%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30% 초반 정도는 뭐 늘 생각이 바뀌지 않는 보수라고. 60대 30, 그 65대 35 그 비중 안에 다 지금 들어가 네, 있습니다. 들어가 있습니다. 대선 구도도 그러하고 이거를 아무리 지연시킨다고 뒤집을 수가 없고 오히려 더 벌어진다니까요. 네. 지연시키면 그러니까 초반에 왜 탄핵 국면 초반에 갑자기 윤석열 지지율이 막 50%까지 가까이 가고 지금도 어떤 조사는 윤석열 지지율이 50%예요. 호남에서도 거의 그렇죠. 지지도로 조사해서 그렇게 윤석열 지지율이 거의 50%가 나온다고요. 호남에서도 네. 말이 됩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데 그런 조사가 있어요. 네. 그런 조사 믿으면 안 되는데 저는 그런- 믿지 않습니다. 그런 조사를 막 뿌려대면서 자기들도 스스로 가스라이팅 된 것 같아. 윤석열 나오면 더 올라갈지도 몰라 이렇게. 아니 윤석열을 어림도 지지하면 그 차기 대선에서도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를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여론상으로 본다면? 당연하죠.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조사가 엉터리라는 얘기죠. 엉터리죠. 호남에서 윤석열 지지율가 거의 50%가 나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출마할 수도 없는데 지금 그분 지지율이 제일 높고요. 나머지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들은 낮은 게 이게 과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약이냐 독이냐. 구속이 이제 취소되고 석방된 다음에 국민의힘 지지율 특히 미래 권력들의 지지율은 더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독이 되고 있는 거라고 봤죠.
그렇죠. 지금 약간 보수 성향의 그 어떤 여론조사 기관들 있잖아요. 네. 그런 기관에서 조사해도 차기 대선 후보 조사해 보면 이재명 대표가 압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윤석열 지지율 따로 조사하는 기관들 있거든요. 여전히. 예. 초반에 이제 윤석열 지지율 높아지고 있어. 그러면서 탄핵 국면을 뒤집으려고 했던 그런 네. 여론조사들이 있었잖아요, 실제로. 네. 그 중에 이제 여전히 그런 조사하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여전히 그걸 보도해주는 포털에 띄우는 매체사도 있는데 거기 보면 호남에서 윤석열이 한 45, 6% 정도 합니다. 누가 믿습니까? 아니 그게 뭐 믿거나 안 믿거나 차기 대선에 나갈 수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차기 대선에 나갈 수도 없는 분인데 그 부분을 너무 띄워놓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김건희 씨가 나오려고 하나? 그걸 띄우는 거 목적이? 아니 그렇게 해서 윤석열을 되살려줘도 된다. 탄핵 기각해도 된다. 네. 그렇게 그 시그널을 헌재 재판관에서 주려고 하는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